이쪽 부분은 그 전단원이 도함수 활용 2번인데 2번의 구체적인 제목을 시작하면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는 3번으로 활용을 넘어오는데 크게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내용, 그 다음에 일반 생활에 대해서 변화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 크게 골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뭐만 그래프만 잘 그리고 거기에 대한 x축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끔 y축과의 관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뭐 설명을 해보면 지금 fx는 0은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뭐 함수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이제 요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fx는 k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얘기하고 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fx는 gx는 fx를 그려가지고 fx를 그리고 gx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세 개를 그렸는데 실은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요놈을 fx 마이너스 k는 0으로 쓰면 똑같은 말이 돼요. 요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제 교점의 번호는 반 바뀌고 x좌표는 바뀌지 않고 맞나요?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fx 마이너스 gx는 0으로 식을 바꾸면 똑같은 말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식을 요렇게 써서 문제를 풀 거냐? 요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식을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 문제가 뭐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우리는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선택을 할 때 주로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때는 주 포지션이 어떤 것이 좋냐면 요 2번 포지션이 좀 편합니다. 2번 포지션 좀 편해. 그러면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 이거지. 이때 K는 뭐인 경우가 많냐면 K가 주어지지 않는 미정이 미정. 이 K가 없으면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 않겠지. 여기서는 확실하게 fx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K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잡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놈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나오면 식을 이렇게 바꾸자 이런 말이겠죠. 알겠어요? 예, 그래프 아는 그래프와 아직 모르는 그래프. 알았어요?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을 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적인 내용이 얘고 이렇게 안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을 할 때 요게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아직 이 시간에 미정계수가 들어있고 미정계수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는 x축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겠다. 근데 풀이는 얘가 더 편합니다. 확실히 알고 푸는 거고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 식을 봤을 때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면 나는 얘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얼마냐?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4, 3, 6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아직 안 돼. 안 되니까 얘를 요놈을 fx로 넣겠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한 겁니다.
오케이. 인수분해가 얘가 0인 그 점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프 K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래프 K를 그리기 전에 그래프를 좀 더 분석을 해봅시다. 간격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에요. 아니 3이에요. 3. 3이니까 요 점은 정중앙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지? 수가 조금 귀찮긴 한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이게 안 나왔으면, 이게 식이 안 나왔으면 우리는 요거의 차이는 알 수 있다. 4AK 연습 계속 할 거야. 여기가 얼마라고요? 4AK의 세제곱. A는 현재 2이고요. K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에요. 맞죠? 총거리가 3이니까 2분의 3. 요놈의 세제곱. 그러면 얼마야? 8 빼주면 27. 간격이 차이가 27 나와면 정상. F-1은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아, 7입니다. F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6, 12, 24. 마이너스 20이네요. 마이너스 20. 오, 맞게 됐죠?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K를 그릴 거예요. 그럼 K가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니까 얼마인 점하고 마이너스 20인 점하고 플러스 7인 점을 기준으로 개수가 달라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얼마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7. K 또는 K가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하고 K는 7. K를 경계로 사이는 서로 다른 세 실근. 바깥쪽은 한 개의 실근. 이해되죠? 뭐 쉽지? 이쪽 파트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보면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프가 확실히 보인다면 지금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차이점은 알겠죠. 누가 접점의 위치만 지금 판단하자는 이 말이야. 네 번째 그림하고 다섯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요 상황인지 판단이 안 서면 두 가지 그림 다 생각을 하면 되고 확실하다면 둘 중에 하나만 그릴 거야. 확실하다면.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극대 극소의 위치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중에 확실하면 하나만 그리고 문제를 풀 거고 확실치 않으면 두 가지 다 생각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렇게 확실하냐에 따라서 두 개를 따로 그릴 거고 확실치 않으면 두 개 다 생각을 열어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극대가 양수, 극대가 음수여서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여서 극대 극소가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 거고 확실히 보이면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양수 0,
음수, 양수. 그래프가 확실히 보이면 나눠서 풀 거고 그래프가 둘 중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풀 거다. 알겠죠?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보통 부등식의 문제는 범위를 주어지고 나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요 식도 보세요.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등식하고 똑같아요. 부등호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1번 풀이로 쓰자 이거야. 얘를 이대로 놓고 풀면 안 됩니까? 풀 수 있어.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에서는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법. 요거는 자 쉬우니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서 얘는 그래프가 그려졌어 안 그려졌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재훈아 정신 차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로? 접선 그래프에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이자고 했잖아. 두 가지 접선 그래프하고 변곡점 기함수든 변곡점 그래프든 그렇게 말하자고 했잖아. 그래프에 접하는 선 기준으로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점 변곡점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두 가지. 얘는 뭐야? 003이잖아. 003. 접선 그래프 003. 003. 접선 그래프는 내가 쓴 용어니까 딴 데 가서 쓰면 뭔 말인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003. 여가 0이고 여가 3. 그래프가 확실히 보인다 이 말이고 이 위치는 지금 0, 2, 1 보이나요? 이 간격이 1이죠. 요 간격이 얼마야? 4 A, K 세제곱이니까 A 1, K도 1 간격이 4네요. 그럼 아래쪽 라인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일부러 선생님이 항상 이 방법을 설명해 준 거야. 안 그러면 대입하면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나와 마이너스 4가. 요 간격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요 생각을 보여주는 거야. 요 간격과 비율과 이쪽 비율의 관계 중요한 거건 3차 함수에서. 그러면 A가 어디 있으면 돼?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으면 돼? 요 사이에 있느냐 이 말이고. 자 이제는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얘보다 어째야 돼? 커야 돼. 클 수 있어 없어 원래? 3차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뭐보다 클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범위는 주어진 거라고. 0부터. 다른 데 보지 말고 0부터만 볼 거야. 이 부분만 볼 거야. 이 부분에서만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얘가 그러면은 요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누가? 마이너스 a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 등호 있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a는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됐어요? 이 방법이 좀 편할 것이다.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 그리겠다 이거지.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접선 그래프 003 보이나요? 누구랑? A랑 그래프 그렸습니까? 이 대의 그래프 접선 그래프 평행이동 A 이게 되시죠? 그리고 얼마냐? 003이었죠. 003 어디가 0이야? 여기가 0 003 여기가 3 그러니까 3등분 여기는 2네요.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만 볼 거냐면 0보다 큰 이 부분만 볼 거야. 맞죠? 이 부분이 어째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디만 생각하면 된다? 이 점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 점은 누구야? 극소 F인가요? F2를 구했더니 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4보다 크다.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풀 거라고. 그래프는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X축이 정확하게 나온 거고 그래프는 위로 아래로 움직이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고 얘는 그래프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 있는 이 A를 움직여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쓰는 것이 얘를 들고 움직인 게 좀 편하다 이거지. 얘는 누구를 갖고 움직인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알겠지? 이게 편하니까 우선적으로 얘를 많이 쓴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활용입니다. 활용은 뭐냐면 일반 생활 쪽에서 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놈이 우리가 아는 속도와 속도, 속력에 대한 내용인데 속도, 속력은 구분을 좀 시켜놔야 됩니다. 속도는 벡터적인 생각이고 속력은 스칼라적인 생각인데 쉽게 생각하면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속력은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0은 있습니다.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속력은 플러스만 존재하는 거라고.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위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가 쓰는 건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얘가 미분 관계야. 미분 적분 관계. 이렇게 넘어갈 때 미분합니다. 우리가 위치가 그래프 fx라고 생각하면 그걸 미분하면 속도 개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순간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동을 했잖아. 그 시간으로 나누게 되겠지. 평균 변화율도 있고 순간적인 잡으면 짧게 잡으면 그게 속도 변화율이 자체가 속도라고 판단하는 거야. 속도가 항상 변하겠지. 달리기 하다 보면 빨리 가는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항상 변하고 있다. 그게 미분 관계다. 이렇게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이 위치의 변화, 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속도의 변화, 가속도 이렇게 되면 말이죠. 좀 마찬가지는 미분. 그래서 우리는 위치식을 보통 XT라고 적습니다. XT 시간에 대해서 위치 XT로 많이 적어요. 그럼 속도는 뭐라 써? VT로 많이 적고 가속도는 AT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VT는 뭐냐? VT는 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뭐만 있으면 돼? 속력만 있으면 되겠지. 속력은 뭐냐? 속력은 밑에다 쓸까요? 그대로 설명이야. 이 점에서 이 점을 변했다 이 말이지. 시간이 변했다 이거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는 뭐야? 그대로 쓰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니까 델타 t분의 뭡니까? 위치 f t 플러스 이렇게 쓴 거죠. 뭐야 이게? 이게 평균 변화율. 이게 아니죠 지금. 요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요놈이지. 평균 속도가 이거죠. 위치의 변화량은 분자만기야. 분자만. 그래서 속도는 요놈을 뭐 할 거야? 리미트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요게 이제 속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 식이 그 뭐야? 위치를 요 식이 뭐야? f 프라임 t. t에서 위치를 미분한 겁니다. 이게 속도가 되겠고 속력은 어떻게 쓰냐면 요놈을 아까처럼 뭐라 썼어? VT라고 썼죠. VT를 양수도 있었고 음수도 있으니까 얘를 절대값 붙이면
속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가속도의 크기도 얘를 절대값 붙이면 가속도의 크기. 가속 얘기를 하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속력도 속도의 크기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것만 구분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 활용 문제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는 얘를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질문 자체가 위치에 대한 질문인지 속도에 대한 질문인지 가속도에 대한 질문인지만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25m 위치에서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이렇게 돌을 던졌다 이 말이 되겠네요. 25m 위에서 이렇게 이런 그림 많이 있었죠.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얘가 위치가 되겠지. 그때는 보통 HT라고 많이 썼는데 이놈은 XT라고 적는 거죠.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 꼭대기 찾아자라는 이 말이겠죠. 걸린 시간 얼마냐 이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축의 위치가 되고니까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위치는 얼마야? T가 2인가요? T가 2일 때 가장 높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최고 높이는 2 집어넣으면 되고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을 알아내라 이 말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지? 시간은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이죠.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에 t값이 나오면 얘를 미분해서 그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순간의 속도. 이해됩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죠? 5인가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5죠? 5. 다시 말해서 순간의 속도는 v 프라임이 아니라 x 프라임 미분해서 5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미분하면 20, 미분하면 10t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 속도가 음수지. 그러지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30으로 재우나 정신 차려. 땅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뭘 말하고 있겠어 여기서. 요거 말을 이해만 하면 이쪽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왔지? 그러지? 아까 꼭대기를 구해놨을 건데 얼마지? t가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0인가요? 25. 이 꼭대기가 얼마라고? 25. 뭐야? 25 말이 돼? 2를 집어넣으면 45. 여기가 45. 여기가 45고 여기 위치가 지금 25죠. 그러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요거를 말하고 있겠지. 올라간 것도 내려간 것도 양수화 시킨 게 움직인 거리. 알겠어요? 위치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움직인 거리. 헷갈리면 안 돼. 위치의 변화, 움직인 거리. 그러면 답은 그냥 쉽게 나오죠. 20 움직였다, 40 움직였으니까 65를 움직였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제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말은 내가 전진을 갔다가 후진을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는 전진, 후진, 전진 운동 방향을 바꾼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속도에 대한 그래프야. 운동 방향을 바꿨단 말은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는 소리야. 요 개념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그래프 자체가 위치에 대한 그래프냐 속도에 대한 그래프냐 해석을 달리하는 거지. 우리가 F 그래프의 증감하고 F 프라임일 때 양수 음수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얘는 속도 그래프니까 양수 음수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전진에서 후진으로 바뀌었고 얘가 후진에서 전진, 전진에서 후진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 어떤 의미인지 연결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활용. 그런데 외적 문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뭐 이런 거지. 키가 크면서 몸무게 변화가 발생하겠지. 그렇지? 그걸 미분하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배우는 친구들은 미분을 꼭 해야 돼. 경제 쪽 하는 친구들은 미분을 꼭 해야지 그쪽 공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알겠지? 내가 물건을 얼마큼 팔았을 때 수입이 얼마큼 될 거냐. 매출은 곱하기로 가면 되겠지만 수입은 좀 다른 구조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그 미분적인 생각을 해줘야지 이 정도 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변화가 발생할 것이냐. 알았어요? 미분적인 생각을, 변화율적 생각을 해야지 풀 수가 있어. 그 외적인 문제가 많이 사라졌고 우리한테는 내적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로 쓰는 변화의 기준은 누구냐면 t입니다. 주로 시간의 변화는 우리가 느낌을 찾을 수가 있지. 시간의 변화에 알았어요? 기준이 시간이고 변화를 어떤 변화를 바꾸느냐. 기준이 t이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바꾸냐면 t에 대해서 길이의 변화를 찾고 넓이의 변화를 찾고 부피의 변화를 찾을 거야. 그러면 요식을 길이, 넓이, 부피를 다 뭘로 쓸 거야? t로 쓸 거야. 그러면 LT, ST, VT로 표현할 거고 시간의 변화함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 넓이가 어떻게 변하냐, 부피가 어떻게 변하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놓여진. 근데 이게 그럴 거 아니야? 시간에 따라서 얘가 물이 이렇게 차지겠지. 이렇게 찾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높이의 변화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변화가 있을 거고 넓이의 변화는 이 표면적의 넓이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겉면, 옆면의 변화가 있을 거고 부피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것 연결을 다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기준이 시간의 변화가 아니고 부피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부피의 변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 요 길이가 변할 때 요 넓이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처음에는 T하고 L, T하고 S, T하고 V로 가는데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T가 아니라 S하고 L의 변화, S하고 V의 변화 요렇게 변화를 문제를 바꿔줄 거야. 요거는 미적을 공부하면 훨씬 쉽고 우리한테는 모든 식을 다 T로만 바꿀 거야. S의 변화가 나오더라도 T로 가서 문제를 풀 거고 알겠습니까? S의 변화, L의 변화도 다 T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만 하면 돼? 얘를 다 뭘로 요것을 식만 세우면 돼. 예를 들어 식만 세우고 변화는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을 다 미분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그거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가 있다. 누구로 미분해? 기준이 t니까 ds t로 미분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s를 t로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린 미분을 통해서 변화를 다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1.8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서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불빛이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그림자가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 그림자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재훈아, 미분만큼 많이 나온 단어가 재훈아, 그렇지? 이 파트는 재훈 파트야.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있을 거고. 뭐라고? 그림자 길이가 있을 거고 그림자 끝점이 있을 거야. 두 가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의 끝점. 왜 그러냐면 길이는 어떻게 움직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길이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그림자 길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 끝점 어떻게 했어? 처음에 끝점 어디 있어? 여가 있었지. 끝점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끝점은 1이 간 거야. 어디에서 간 거야? 여기에서 1이 간 거야. 그리고 1이 간 거야. 이 끝점의 길이는 요게 되겠고 그림자 길이는 이 길이가 된다고. 두 가지 이해됩니까? 그림자의 길이, 그림자 끝점의 길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사람이 움직였네요. 몇 초? 0.8씩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0.8t로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도형은 뭐 닮음이네. 닮음 얼마지 지금 1.8. 요건 1.8. 수가 불편한데 30, 18, 65, 63. 5대 3이네요. 5대 3이야. 5대 3이야. 이 됐습니까? 5대 3이야. 2야. 3이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1.2t가 되나요? 끝났네. L1 그림자 길이는 1.2t야. L2 그림자 끝점은 2t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변화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는 1.2. 1차니까 그 기울기적인 변화가 되겠죠. t가 뭐이든 간 관계없이 t가 뭐이든 간 관계없이 t가 1이든 2든 3이든 변화는 다 똑같다 이 말이 되겠어요? L2t는 2가 되겠죠. 얘는 뭐라고? 그림자 끝 to which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단위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생각을 해내야 돼. 얘는 플러스겠다 마이너스겠다. 변화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 식을 쓰다 보면 우리가 플러스식으로 많이 쓰는 것인데 보통 플러스식으로 많이 쓰다 보면 답이 양수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 요구는 음수인 경우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지. 자, 풀어볼게요.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 높이가 24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어요.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씩 올라가요. 우리가 보통 물을 담으면 물량이 기본적으로 정해졌겠지. 보통 수도꼭지 틀면. 그러지? 근데 이 문제는 뭘 지정을 먼저 해주는 높이를 계속 2초씩 이렇게 늘린다 이 말이야. 높이 2초씩 늘린다면 위로 가면 갈수록 물을 더 많이 집어넣겠다 이 말이겠죠. 이 현재 기준값은 요걸 기준으로 잡은 거야. 높이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켰단 말이야. 비율 자체. 그래서 높이를 먼저 벌어놓는다. 요 놈을 벌어놨다. 2t로 놨다 이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얘를 기준으로 다 모든 식을 쓸 거야. 6, 24니까 1대 4인가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이 길이는 0.5t가 되겠지. 2분의 1t로 쓸게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거야. 자, 수면의 높이가 8이 되는 순간 얘는 뭐야? 우리가 미분, 계수, 이때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고 우리는 선생님 뭐라 했어요? 이 식을 다 뭘로 써라고? t로 쓰라고요. t로 쓰는 게 우리가 함수적 생각이고 미분한 게 도함수야. 8이 되는 순간은 뭐야? 미분 계수고 8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뭐 10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 식을 세우고 미분한 후에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8을 신경 쓰면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VT는 3분의 1 파이 밑면의 반지름 높이 맞습니까? 정리 6분의 1인가요? 6분의 1 파이 t의 세제곱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 여기다가 t를 8을 집어넣으면 8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 단위에 대한 생각은 조심하세요. 단위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세제곱 부피 시간에 대해서 얘는 초입니다. 초.
요건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웬만하면 잘 안 건드는데 어디 학교 건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얘는 초. 다른 문제는 뭘로 바꿔? 분으로 바꿨다가 초로 바꿔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단위를 읽어봐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뭐 또 있어? 넓이도 있겠지. 넓이. 요 넓이. 요건 표면의 넓이, 겉면의 넓이 두 개 다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펼치면 중심각은 중심각은 아직은 몰라요. 여기가 얼마죠?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죠? 요 길이가 지금 여기잖아요. 얼마입니까, 얘가? t인가요? t파이? 여기가 t파이. 이 길이가 뭐죠? 이 길이가 2t인가요? 여기에 지금 요 길이 아니겠어? 요 길이가 뭐야, 지금? 요 길이고. 아니, 지금 부채꼴 펼친 거야. 왜 이렇게 물음표를 날려? 부채꼴, 아니, 원뿔 지금 옆면 펼친 거라고. 아니야? 틀렸어? 옆면이면 그 우체국 옆이면 모선이어야 돼. 이거 모선. 미안합니다. 요 길이, 여기 모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피타고라스에 얼마죠? 1대 4대 루트 17인가요? 17? 2분의 1, 17. 그래서 합니다. 2분의 루트 17 t가 되나요? 계산은 불편하게 나왔네. 뭐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지? r 세타가 이 길이죠. 얘랑 고반계 이거라고. 그러지? 그러면 요거는 루트 17분의 2 파이가 되나요? t가 왜 없어? 중심각은 정해졌으니까. 현재 중심각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옆면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문제 내려면 좀 더 여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나왔긴 했겠죠. 여튼간에 지금 여기 있는 넓이는 2분의 1 t의 제곱 파이가 되겠고, 요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2분의 루트 17 t의 제곱 세타 루트 17분의 2 파이가 되겠죠. 어딜 말하고 있는지는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를 뭐 할 거야? 미분해가지고 t에다가 수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현재는 어떤 높이의 변화가 나오고 우리는 나머지 애들에 대한 변화를 구했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문제 조건은 높이가 안 나오고 부피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 뭔만 이해됩니까? 표면의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수투를 원래는 단원평가를 더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한번 볼게요. 중간고사가 보통 어디까지 나오냐면 한 번도 안 봤잖아. 접선 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접선 증가감수. 이번에 그 증가감수까지 나오는 그래프까지 나오는 것을 일단 볼게요. 좀 미분 많이 들어간 걸로. 시험을 해주시면 쉬운 걸로 골라줄 거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문제가 힘들고 쉽고 어렵고에 대한 내용은 내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와 연관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 그래프를 잘 그리면 여기 내용들은 쉬울 것이고,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여기 내용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 속도 쪽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 근데 속도 문제를 잘 못 푸는 애들은 뭐냐면 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문장만 잘 이해하면 쉽게 끝납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Q의 수직선 운동이야. 이거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다 직선 운동만 나올 거야. 대부분. 직선 운동. 평면 운동은 좀 힘들어집니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러면 계산은 피타고라스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거는 미적 쪽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직선 운동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알겠죠?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하고 Q가 있습니다. P가 F야. P가 F. Q가 지금 G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치에 대한 얘기야. 위치. 이 위치가 처음 F는 지금 0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다 이 말이야. G는 지금 0이 아닌 점에서 출발했어. F보다 더 앞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발생한 거지. 그러면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소리고 이때는 위치가 똑같았다 이거지. 위치가 왜 똑같아서 지금 Q가 더 앞에 있었는데 F가 빨리 쫓아갔으니까 그러겠지. 속도가 더 컸으니까 그렇게 됐지. 얘는 지금 속도가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얘는 속도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다시 역전이 있다는 말은 이제 F가 속도가 줄었다 이 말이고 G는 속도를 늘렸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두 군데. 그렇죠? 그러면 PQ는 적어도 두 번 만난다. 이제 두 번 만났습니다. 이건 만나는 점이야. T가 4일 때의 속력은 P는 F. P가 4일 때의 속력은 T가 8일 때의 속력보다 8일 때의 속력보다 지금 그래프상은 좀 빠르게 보이네요. 조심해야 돼요. 속력입니다.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얘의 속도는 얘의 속도보다 더 큽니다. 맞나요? 얘의 속력은 얘의 속력보다 크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놈 절대값을 계산해 줘야 된다고요. 단어 조심하세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속력은 다 절대값 붙일 거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돼. 속력이 나오면. 알겠어요? 얘는 사실 속도로 문제를 내는 게 맞았을 건데 속력을 냈습니다. 4부터 8까지에서 P가 움직인 거리는 4부터 8까지 P, F가 움직인 거리는 뭐야? 요놈의 Y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위치에 대한 그래프니까. Q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길다. 이건 틀렸네요. P가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그냥 문제 풀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깁니다. 돌을 빵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파장이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물이 흔들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던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요놈의 반지름이 있을 거고 여기에 반지름이 있다는 것은 요놈의 넓이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 가는데 뭐가 있어?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시간, 반지름, 넓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이 나올 거고 매처 10시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지금 10t가 됐을 때 바깥쪽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요게 뭐야? 10t가 되고 넓이는 요놈의 제곱t, 100t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러지? 그놈을 미분했을 때의 2초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넓이의 변화율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넓이의 변화란 말은 생각을 할 때 넓이의 변화란 말은 평면적으로 그랬습니다. 평면적으로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일 때냐면 2일 때야. 여기가 그럼 뭐가 돼? 2 플러스 델타 t야. 요걸 구하라는 소리야, 요거. 넓이의 변화.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델타 t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파이 붙여야겠죠? 요놈의 변화 델타 t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 말이겠네.
넓이의 변화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럼 요놈의 식이 뭐야? 미분해서 t에다 2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식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넓이식을 뭘로만 표현하면 전체 넓이식을 뭐로만 표현하면 ST로만 표현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100t 제곱이었나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요놈을 미분해서 이렇게 풀 거라는 거지. 식은 요거의 식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요. 풀이는 훨씬 쉽습니다. 요게 알겠나요? 대부분 문제가 우리는 시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생각이 안 나왔네.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 얘는 위치식이에요. 위치식. 얘는 4차고 얘는 직선이야. 그럼 4차 그래프하고 1차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위치가 똑같아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 이 위쪽에 있으면 F가 앞쪽에 있었고 요 아래로 가면 F가 뒤로 갔다 이런 뜻이야. 위치. 두 점 PQ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3번 있습니다. 뭐가 같아져?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지. 속도는 뭐야? 미분이야 미분. 얘랑 같아지는 위치는 지금 여기 이해됩니까? 여기 이래 되겠죠? 엄마는 알겠나요? 그럼 얘를 미분해서 M하고 F'T하고 얘는 변화가 M이잖아. M하고 같은 점 몇 개? 3개가 되게끔 해라. 얘는 몇 차야 그러면? 3차잖아. 그럼 아까 방정식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 3차 그래프를 그려서 3번 만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달라 이 소리가 되겠죠. 쉬운 문제잖아요. 해석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자,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얘는 1을 집어넣고 얘는 2를 집어넣었죠. 그러지. 우리는 이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지.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fx1, gx1 똑같은 값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얘는 다른 값을 집어넣었잖아.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그래프를 라인 x1 이렇게 그래프를 움직인 거야. 이렇게. 그러지? 얘는 다른 값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요놈 따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f가 더 크다는 말은 요놈의 어떤 값? 최소값이 있을 거고 요놈의 최대값이 있을 거야. 요놈의 최소가 최대보다 더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4차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요놈의 최소 라인이 있을 거고 얘는 위로 볼록 최대 라인이 있을 거야. 요런 말이라고.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제의 뜻을? 그럼 요놈의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하면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에? 간격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가 최소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에? 둘 중에 간격이 더 먼 데가 기다 있습니다. 에?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1 2 1 마이너스 3 5 하나 빠졌다. 1 되네요? 이분 되나요? 아 이거는 허근을 갔네. 0이 하나밖에 없어.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여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얼마가? f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만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얼마예요? 0인가요? 0? 그럼 요놈의 꼭대기가 있을 거야. 뭐 크다, 같다 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자가 같으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된다 이 말이야. 집어넣기만 하면 위에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차이점 이해됩니까? 조금 전하고 요것만 구분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숙제는 여단원입니다. 여단원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질문 쭉 받고 시험 보고 다음 주에 설 명절이네요. 얘기를 안 했는가? 안 했나요? 우리 명절 때 쭉 쉬고